안녕하세요. 눈숑눈숑 역사탐방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남편이 2명이라 고발당한 공작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일처일부재 사회였던 영국에서 공작 부인에게 남편이 2명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1721년 3월 8일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딸의 탄생에 무척 기뻐했지만 그는 딸 엘리자베스가 5살 정도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벌였던 투자가 폭삭 망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는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와 3살 위의 오빠와 함께 여러 친척들에게서 도움을 받아가며 살게 되었죠. 요즘 세상이라면 어머니가 직장을 구했겠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름 동네에서 이름 있는 집안이었던 엘리자베스는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간 쌓아온 명성과 품격이 있었으니 부인이 나가서 일하는 건 품위에 걸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대신 집을 하나 구해 그곳의 여성 하숙생들을 받아들이며 나름 겉보기엔 멀쩡하게 살아갔죠. 자연을 좋아하고 낚시를 즐기던 엘리자베스는 점차 아주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났습니다. 18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엘리자베스가 너무 예뻐서 그 지역 모든 남자의 가슴이 찢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10대 때는 천연두를 알았는데 놀랍게도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 사망한 남편의 친구이자 얼마 전 딸을 잃고 상심하던 윌리엄 풀트니 제1대 베스 백작은 친구의 딸이 아주 잘 성장하여 훌륭한 숙녀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매력적이고 재치있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죽은 딸이 그리웠던 그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대신 해주듯 엘리자베스에게 땅도 선물로 주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엘리자베스를 왕세자비의 말동무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였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걸 베풀어 주기도 했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단둘이 방 안에 오래 있을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단지 죽은 친구의 딸을 아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풀트니 백작이 인정이 많은 남자였는지 아니면 친구의 딸을 넘본 파렴치한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왕세자비의 곁에서 일하게 된 건 좋은 신랑감을 찾고 인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이제 망족의 말동무가 되었으니 엘리자베스는 매년 200파운드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을 다시 치장하고 왕실 가족의 기준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했지만 그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죠. 안 그래도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엘리자베스였는데다가 이제 왕세자비의 말동무로 있으면서 재치있는 입담과 매력으로 남녀 불문 인기가 상승하니 엘리자베스를 보고 눈독 들이는 남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는 제6대 해밀턴 공작인 제임스와 아우구스투스 존 할비씨가 있습니다. 해밀턴 공작은 매우 부유하고 잘생겼다고 소문났던 남자로 엘리자베스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랜드 투어를 떠난 제임스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고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여행 중에 늘 그대를 그리고 편지하겠소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에 너무 푹 빠졌던 걸까요? 제임스는 엘리자베스에게 단 한 통의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엘리자베스는 사실 이모가 제임스의 편지를 모두 숨겼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엘리자베스는 제임스를 잊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어차피 그녀에게 매달리는 남자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1744년 여름 엘리자베스는 아우구스투스 존 할비를 마상 경기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연인에게는 둘이서만 만나 대화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는 성큼 다가온 사랑 앞에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런 엘리자베스에게 주변에선 아우구스투스가 해군이니 군 생활을 하는 2년간 더 기다리며 장거리 연애를 좀 하고 시간을 좀 가져보고 그런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지만 사랑에 빠진 젊은 청춘의 귀에 그런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법이죠. 다만 엘리자베스의 직업은 반드시 미혼이어야만 했고 아우구스투스의 연봉은 50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미혼남에겐 충분할지 몰라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엔 빠듯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결혼은 아직 성급한 길이었으나 이 역시도 사랑에 빠진 이들의 머릿속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말리는 말을 하도 들은 엘리자베스는 결혼에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엘리자베스가 마음이 바뀌기 전에 당장 일을 진행하고 싶어 했죠. 결국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는 1744년 8월 4일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계속해서 궁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결혼은 꽁꽁 감춘 채로 밤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주 컴컴한 밤에 촛불 한 개만 켜고 그것도 모자로 빛을 가린 채로 진행된 결혼은 신속하게 끝났고 엘리자베스의 친척인 귀부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는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말린 이유로는 당시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도 첫날 밤만 안 치르면 훗날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할 수 있죠. 원하던 것을 이룬 아우구스투스는 결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 벌러 군대로 바다로 떠나게 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한 결혼치고 이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영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아주 맹렬히 싸웠고 비밀 결혼이다 보니 떨어져 지내느라 제대로 화해하거나 정붙일 시간도 많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 나쁜 감정만이 쌓인 채로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남편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직장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 더더욱 당차고 거리낄 것 없이 노는 예쁘고 재치있고 매력적인 엘리자베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치솟았고 엘리자베스에게 구혼하는 남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비록 엘리자베스는 그 모든 남자들에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원체 사교적이고 궁정생활에 아주 잘 맞는 엘리자베스이다 보니 거절은 거절인데 상대방은 더 애간장이 타는 그런 거절을 해서 결과적으로 티도 못 내는 남편만 바다 건너 들려오는 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결혼 직전에 결혼을 망설였었던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없는 2년 사이에 다른 남자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남편이 엘리자베스에게 그간 그녀의 행동에 대해 화를 냈지만 엘리자베스는 남편이면 남편답게 의무를 다하라고 맞불을 갔고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사회의 규범대로 부인의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벌려놓은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본인은 주변에 빚을 졌죠. 이 시절 아우구스투스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런던으로 돌아온 동안 매일 엘리자베스와 함께했으며 런던이 지겹고 빨리 바다로 떠나고 싶다고 썼습니다. 이건 엘리자베스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힐 수도 없고 사실상 파산 상태로 런던에서 머무는 게 스트레스였기 때문인 듯합니다. 왕세자비의 말동무였던 아내와 백작 집안의 아들인 부부로서 런던에서 살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수준 높은 동네에 좋은 집, 말, 마차, 하인들의 그 모두를 지탱할 재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선 계속해서 바다로 나가야만 했죠. 이렇게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런던에 있는 동안 부부답게 자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에게는 여전히 다른 남자들이 있다고 아우구스투스는 편지에 불평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몰랐지만 엘리자베스를 따라다니는 남자 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해밀턴 공작뿐만 아니라 해밀턴보다 돈도 권력도 더 많은 제3대 앵캐스터 공작도 있었습니다. 훗날 엘리자베스는 이때를 기억하며 당시 나에겐 하나가 아니라 2개의 공작부인 자리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2명이나 되는 부유하고 잘생긴 무려 공작이 청혼하는데도 이유를 말하지도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할비와의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가 다시 바다로 떠날 때 엘리자베스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 임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비밀 결혼이었으니까 계획 임신일 리는 없고요. 질투와 분노에 가득 찼던 아우구스투스가 엘리자베스의 친정에서 방에 엘리자베스를 가둬놓고 강간한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엘리자베스가 이 시기에 아우구스투스가 복수의 밀회를 벌였다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로서 궁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일이라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만삭이 가까워지자 왕세자비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왕세자비가 가장 아끼는 말동무였기 때문에 왕세자비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는 잠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왕세자비는 출산하는 엘리자베스를 위해 자기 의사를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새어나간 걸까요? 아니면 여자가 갑자기 사교계에서 몇 달을 사라지는 이유는 출산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엘리자베스가 궁으로 돌아왔을 때 출산 소문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자베스가 쌍둥이를 낳았다고도 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제가 글쎄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문도 있지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체스터필드 백작이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 소문에 반밖에 믿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고도 해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아우구스투스의 조카는 제 유튜브를 쭉 보셨다면 알고 계실 엘리자베스 포스터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조지아나 캐번디시의 절친이자 조지아나의 남편과 바람난 바로 그 엘리자베스죠. 다 얽히고 설켜 있어 재밌죠? 1759년이 되었을 때 아우구스투스의 장래는 점차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 조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대로 조지가 죽으면 아우구스투스가 그 뒤를 이어 가난한 군인이 아닌 백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소문에 따르면 이때 백작 부인이 될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엘리자베스가 아우구스투스와의 결혼에 참석했던 몇 안 되는 증인들을 찾아가서 결혼이 치러졌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형은 회복했고 엘리자베스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잊어버렸죠. 아무튼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는 부부이긴 하지만 그걸 증명할 만한 증인도 서류도 부족한 상황에서 얼굴 보는 일도 거의 없다 보니 점차 서로의 결혼을 어릴 적의 장난으로 취급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사실상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에블린 피에르포트, 킹스턴 공작과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세상 행복했습니다. 공작은 연인에게 돈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줬고 엘리자베스와 공작은 서로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으니 엘리자베스는 심적으로도 행복하고 겉으로도 원하는 만큼 돈을 쓰며 수많은 사교계 인사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공작과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즐겼죠. 심지어 1764년에는 유럽 여행을 다니다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의 연회에서 술에 잔뜩 취하기도 하고 마리아 안토니아 폰 웨스터라이히 여대공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점점 대단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아우구스투스가 엘리자베스를 찾아오더니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며 엘리자베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절의 이혼은 신문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아주 공개적이고 비싼 행사였습니다. 아니 아무도 결혼한 걸 모르는데 굳이 이혼이라뇨? 아우구스투스의 이런 생각을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결혼을 그냥 없던 일인 셈 쳐버리면 둘 다 자유로워질 텐데 왜 굳이 이혼을 얘기하여 결혼한지도 몰랐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순식간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당한 사람으로 만드냐 싶었던 엘리자베스는 아우구스투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결혼 사실을 알리고 이혼하면 새 여친과 결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엘리자베스의 16,000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빚도 갚아야 한다고 경고했죠. 아내의 빚을 갚는 건 남편의 의무였으니까요. 당황한 아우구스투스는 엘리자베스와 머리를 맞대고 이 상황에서 둘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냈고 아우구스투스는 엘리자베스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엘리자베스는 아우구스투스를 상대로 혼인 빙자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을 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법정에 가서 결혼을 하기는 했었는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일부러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했고 법원은 결혼한 적이 없으니 이혼도 할 수 없다 라는 엘리자베스의 말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곧 자기가 정말로 사랑한 남자인 에블린 피에르포트 공작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공작 부인이 된 엘리자베스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비록 사교계에서는 그녀가 중혼죄를 저질렀다는 소문과 그녀가 공작을 휘두르고 있으며 순진한 공작은 밖에 나가 숨 한 번 쉬려 해도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좀 황당한 얘기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지만요. 예전에는 자기와 함께 어울리려고 그렇게 야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지내는데 만족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엘리자베스의 하나뿐인 사랑인 에블린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사망하면서 벌어졌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따르면 엘리자베스가 재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작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으며 엘리자베스가 죽은 뒤에나 미도우 집안의 자기 둘째 외조카가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첫째 외조카가 아니냐고요? 첫째 외조카하고는 몇 년 전에 사이가 나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도우 집안에서는 난리가 날만도 하죠. 이들은 엘리자베스가 중혼죄를 저질렀으니 이 결혼은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고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신문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대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자베스가 돈 때문에 공작과 결혼한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재판에는 수많은 사교계 인사들이 참석해서 구경했습니다. 심지어 만삭인 왕비까지도 와서 구경했죠. 원칙대로라면 엘리자베스는 런던탑에 수감되어야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정도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재판은 저번과는 달리 여러 증인을 앉혀놓고 진행되었습니다. 할비와 엘리자베스의 결혼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일부도 증인이었고 심지어 엘리자베스의 아들을 출산할 시에 있었던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러다 보니 엘리자베스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번에는 엘리자베스가 재판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놓아야 했죠. 하지만 그거 말고는 엘리자베스가 사실 잃은 건 별로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작 부인이라고 쓸 수 없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엘리자베스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킹스턴 공작 부인이라고 칭했고 공작은 엘리자베스에게 자기 재산을 주겠다고 했지 자기 아내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도 계속해서 엘리자베스의 것이었죠. 미도우 집안에서 정말로 원한 것은 엘리자베스와 공작 간의 결혼을 무효로 만드는 것보다는 재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재판을 시작하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이를 눈치챈 엘리자베스는 서둘러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늘 여행을 다니며 살게 되었죠. 프랑스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엘리자베스는 계속해서 여행하며 스스로를 킹스턴 공작 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 반면 이제 백작이 된 아우구스투스는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이혼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는 날까지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는 법적으로 부부 사이였고 브리스톨 백작 부부였죠. 비록 공식 부부로서 함께 산 날은 단 하루도 없지만요.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에서 1788년 8월 26일에 사망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망하자마자 그녀의 재산만을 기다리던 공작의 조카는 재산을 챙겨갔고 엘리자베스의 사망 소식은 널리 퍼져나가 죽음 후에도 엘리자베스와 아우구스투스의 결혼 이야기는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정말로 2년만 더 기다렸다가 결정했다면 삶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졌으려나요? 이혼이 정말로 쉽지 않았던 시절 섣부른 선택이 부른 스캔들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또 흥미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